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필수어려 무너졌다. 대한민국 의사들은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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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들은 일어나라!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이 1월 3일인데 저는 올 연말에 처음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연말이 지나고 1월 1일 시작할 때 한 텀이 한 보름 정도 있고 1월 1일 시작했으면 좋겠다. 근데 연말 지나자마자 1월 1일 날 막 다이나믹하게 시작이 되니까 새해가 급하게 세상이 그렇잖아요. 12월 31일 돼서 연말이 이제 좀 지나서 한 일주일이나 다만 보름이라도 좀 쉬고 새로운 출발하면 좋겠는데 바로 다음 날부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뭐 새해가 밝았습니다 하면서 막 뛰어다녀야 되니까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쉴 틈이 없습니다. 쉴 틈이. 1월 2일 날 깜짝 놀라는 뉴스가 있었죠. 1월 2일 날 전 깜짝 놀라서 가짜 뉴스인 줄 알았거든요. 무슨 뉴스가 있었죠? 1월 2일 날 정초부터. 예?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부산에서 칼에 맞은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저는 처음에 깜짝 놀랐어요. 이게 그냥 누가 뭐 가짜뉴스 올렸나? 하면서 보니까 진짜인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진짜하고 가짜하고 구분할 때 카톡방 같은 데서 저도 카톡방 보고 처음 알았거든요. 저는 대체로 이제 처음에 판단할 때는 유튜브 쪽에서 올라왔으면 대부분 잘 안 믿어요. 근데 그래도 메이저 언론의 기사면은 저는 좀 일단은 좀 신뢰를 하고 믿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재명 당대표가 칼에 맞은 사건을 통해서 저희들이 지금 여기 의대 정원 문제, 그 다음에 공공의대 문제, 그 다음에 지역의사제가 최근에 문제가 됐고, 그 다음에 또 최근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날치기 통과를 복지위에서 했던 게 공공의대하고 지역의사제입니다. 그죠? 보건복지위를 날치기 통과했죠. 저는 뭐 다른 건 모르겠고, 이번에 이재명 대표의 그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이요, 진짜 많이 움직이는 거는요, 어떤 간접 광고를 통해서 많이 움직여요, 사람들은. 뭐 이렇게 뭐 갑자기 라면을 먹는 광고가 나온다. 드라마에서 뭐 라면을 먹는다든지 통닭을 먹는다. 그 시간에 막 통닭 주문이 막 올라가고, 이 라면을 막 끓여 먹게 되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좀 고단수 광고들은 저 광고가 뭐지? 뭐 한참 쳐다보고 그러다가 이제 뭐 이러면서 이제 빨려 들어가서 이렇게 하는 광고가 좀 수준이 높은 광고고, 뭐 이거 사세요 저거 사세요 막 이거 좋아요 막 이러면은 사람들은 반발하는 마음이 생겨요. 진짜 좋은가? 갑자기 사라 그러면 사기 싫어져요. 사든가 말든가 하고 뭐 장사가 이러면 또 가가 사고 싶고, 팔면은 이거 뭐 나한테 속이는 거 아닌가 해가지고. 그런데 그래서 중요한 게 사람들의 행동을 보고 국민들이 많이 느낀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말보다는. 그죠? 그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 말보다는 그 사람의 행동 하나로, 그 100마디 말보다 그 행동으로 많이 사람들이 감동을 받기도 하고 또 그런 것을 따라하기도 하고 이러는데, 이번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 사건으로 나라가 좀 저는 큰일 나게 생겼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부산 시민들 위한다고 부산에 갔잖아요. 그래서 부산에서 칼을 맞았어요. 그러면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부산에서 쓰러져서 부산대학교 병원 응급실로 갔습니다. 그러면 부산대학교 병원 응급실에 갔는데 부산대학교 병원 응급실에서 진료를 안 받고 헬기를 타고 서울대학병원에 와서 수술을 했습니다. 그죠? 국민들이 보면서 그걸 보고 뭐라고 생각할까요? 부산 시민들이 남들 보고는 지역의사제 하자 그러고 지역에서 치료받아라 그러더니 자기는 지역에서 다쳐서 지역에서 그 병원에서 치료받으면 되는데 그걸 가지고 굳이 헬기를 타고 서울대학병원에 갔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 간접 광고를 보고 앞으로 광주나 부산 시민들도 거기서 칼 맞아도 전부 이제 서울대학병원이나 삼성병원으로 가는 효과가 굉장히 커질 것이다. 민주당 자기들이 지역의사제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자기들이 그것을 솔선수범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지역의사를 자기는 못 믿어서 말이 가관이더라고요. 말이 뭐라고 했냐면은 목은 아주 중요한 부위이기 때문에 기사 보셨어요? 목은 아주 소중한 부위이기 때문에 함부로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부산대학병원에서 보다는 서울대학병원에 가서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민주당이. 그러면 이재명 목은 소중한 목이고 국민들 목은 뭐 당목 하십니까? 예? 여러분들 기분이 어떠세요? 그러면서 공공의대 하자, 지역의사제 하자고 국민들에게 떠드는데 여러분들이 가만보면 그 사람들의 말보다는 정말 민주당 의원, 제가 옛날에 그런 얘기 했죠. 이재명이 다치면 어떡할 것 같아요 그랬잖아요. 그죠? 제 예언한 대로 자기들 다치니까 백 찾아가지고 서울대학병원에 오자마자 오후 3시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서울 수술실 들어갔잖아요. 일반 국민들 그거 됩니까? 응급실에서 7시간 기다리다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일반 국민은 응급실 뺑뺑이 하고. 예? 부산 시민들 실정은 어떤지 압니까? 부산 시민들은요, 부산에서 칼 맞으면요, 부산대학병원도 응급실 뺑뺑이 해야 돼요. 거기도 이재명 정도 백 안 되면은 부산대학병원에서도 잘 못 들어가요. 최근에 경북대병원 뭐 이런 데서 아는 사람들이 갔더니 그냥 마냥 대기하라고 한다는 거야, 부산대학. 근데 이재명은 어때요? 그냥 바로 그냥 부산대학병원에서 해준다고 하는데도 내 목은 소중하니까 나는 서울대학병원 갈래. 헬기를 불러서 서울을 갔단 말이죠. 저는 모든 사람의 목숨은 같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도 동일한 대접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이 이번에 다쳤을 때와 같은 대접을 나는 받는 세상을 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자괴감이 듭니까? 이재명은 다치니까 부산대학병원도 바로 들어갔는데 거기서도 나는 여기 안 하고 서울대학병원 갈래. 서울대학병원에서도 대기하고 있어요. 정말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찾아볼 수가 없다. 자기 다치니까, 민주당 패거리들 다치니까 우리 대표님 다치셨다, 다 길을 비켜라 해가지고 서울대학병원에서 완전히 그냥 대기하고 있는. 그래서 정말 우리는 어떤 세상을 원하느냐. 이재명 대표가 다쳤을 때 자기가 경기도 도지사 출신 아니에요. 그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그렇게 CCTV 달고 자랑하던 경기도 의료원이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가서 다쳤을 때 경기도 의료원에 가가지고 모가지 딱 들이밀고 치료받는 모습을 보여줘야 국민들도 빅5 병원 집중현상이 없어질 거 아닙니까? 자기들은, 민주당 의원들은 다치니까 전부 백 써가지고 부산에 있으면서도 서울대학병원 가는 판에
국민들이 빅5 병원 선호 현상이 없겠습니까? 그래놓고 의대 정원해가지고 낙수 효과를 봐가지고 낙수 의사한테 우리는 모가지 다쳤을 때 치료받으라고요? 여러분들 모가지는 낙수 의사한테 치료받고 이재명 모가지는 서울대학병원에서 치료받는 게 맞습니까? 저는 그 부분이 국민들에게 큰 메시지를 준 거다. 사회 지도층부터 다쳤을 때 그런 지방병원, 지방의료원에서 자기 몸을 맡기는 그런 솔선수범을 보여주면서 국민들에게 그렇게 하자고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들은 길을 쓰고 서울대학병원, 삼성병원 찾으면서 국민들 보고는 성적 떨어지는 지역의사 만들어서 지역 벗어나지도 못하는 육군 사관학교 같은 강제 근무하는 의사한테 치료받으라고 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굉장히 내로남불이고 이율배반적인 행동이라는 게 연초부터 드러나 버렸다는 거예요. 국민들은 그런 간접 광고 보면서 앞으로 서울대학병원 응급실은 더 터져 나갈 겁니다. 아, 부산에서도 가는 거구나, 목포에서도 가는 거구나, 이렇게 하지 않겠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로 잡기 위해서 나온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올바른 세상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반드시, 정말 농담이 아니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이런 소리 들을 것 같아요. 요즘 SNS 시대라서 제가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재명이 막 욕을 해보세요. 바로 고소장 날라오잖아요. 다 듣는다니까 이게. 제가 여기서 막 이상한 인기 끌라고 망언 한번 해볼까요? 바로 그냥 기사 난다니까요. 안 듣는 척해도 다 듣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재명 당대표께서도 이번 일을 계기로 내 목이 다쳤을 때는 어떻게 행동했었나? 내 가족은 어떻게 행동했었나를 보시고 공공의대, 낙수의사, 지역의사 같은 헛소리, 개소리 집어치우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그렇게 하면서 뭐 정춘숙이도 서울대학 갈 거예요. 네.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안 봐도 비디오. 백도 저보다 더 좋아요. 나도 부산대학병원에서 서울대학병원 헬기 타고 갈 백은 없다니까요. 자괴감이 들잖아요. 자괴감이. 세상이 불공정하잖아요. 근데 맨날 민주당이 공정한 세상 찾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집회를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윤석열 대통령도 안심하고, 옛날에 뭐 그런 거 잘하더만요. 주사 맞는 시범 보이고 이런 거 잘하더만요. 그러면 정말 모가지도 그런 거 한번 거는 시범을 상류층부터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의료원 가서 자기 모가지를 딱 걸고, 예? 뭐 위험한 암수술 지방 병원에서 국회의원부터 하는 그런 캠페인을 하면 어떨까요? 반대하십니까? 예? 좋죠? 그러면 국민들도 가지만 절대 안 합니다. 절대. 그 사람들은 절대 안 해요. 전부 빅5만 갑니다. 사회적으로 힘이 있는 사람들은 못 가서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 의료가 기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의대 정원 문제, 공공의대 문제, 지역의사제 문제, 이 문제를 저는 정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재명 대표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계속 떠들었던 말이 맞잖아요. 국민들은 나부터 최고의 병원에서 진료받고 싶은 게 국민의 마음이라고요. 그런데 무슨 낙수의사, 지역의사, 공공의사 만들어서 이재명 씨는 부산에서 못 믿어가지고 서울대학병원까지 가면서 부산 사람들 보고는 여기 믿어, 부산 의료원 믿어서 여기서 모가지 수술 받아
이렇게 말만 해서 되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국민들하고 진정으로 우리가 그렇게 외치는데, 우리 지금 의대 정원, 공공의대 지역의사제 문제가 상당히 그래도 저는 경기도 의사회가 여기서 대통령실 앞에, 여기가 바로 윤석열 대통령 모가지 앞입니다. 50m래요. 50m. 경찰이 얘기해요. 100m 아닙니다. 바로 50m라서 잘못하면 안에서 들릴지도 몰라요. 들릴지도. 우리가 마이크 대고 하기 때문에 족이거든요. 대통령이 지금 실시간 듣고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여기서 어찌됐든 의대 정원 안 됩니다. 면허 취소법 안 됩니다. 공공의대 지역의사제 안 됩니다. 했기 때문에 그나마 저는 브레이크가 좀 걸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의 문제가 뭔데요? 북한에 단 한 사람이라도 평양에서 김정은이 안 됩니다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게 문제거든요. 다 조용해져 버린 거. 러시아에서 푸틴 나쁜 놈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이 다 조용해져 버리는 거. 이게 문제입니다. 전체주의 선동으로 의대 정원 문제나 지역의사제 문제나 국민들 80%가 원하네, 90%가 원하네. 이게 전체주의 선동 아닙니까? 의대 정원 문제가 어떻게 시작됐다는 거 아시잖아요. 강서구청장 선거가 대표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참모 중에서 한 이상한 놈이 아주 좋은 거 있습니다. 국면 전환용으로 의대 정원해버리면 국민들 다 좋아합니다. 막 해가지고 시작된 얘기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계속 윤석열 대통령 모가지 밑에 와가지고 안 됩니다 하니까 아무리 그래도 동네 강아지가 짖어도 안 되는가 보다 이렇게 지금 하기 때문에 지금 의료계가 다 조용해질 때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누군가는 계속 외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조용해지는 순간에 그 문제는 끝나는 겁니다. 조용해진다는 게 뭐죠?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 의료계가요 포기를 했었어요. 사실 경기도 의사회가 말하기 전에는 야, 윤석열 대통령 성질 알지? 집권 여당이 밀어붙이는데 안 돼. 차라리 좀 의대 정원해야 돼 하는 결의까지 하려고 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난리를 치니까 이필수 회장도 대가리를 깎잖아요. 난리를 치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저는 이 세상이 가만히 보니까 난리 치는 만큼 효과가 있습니다. 효과가 없는 게 아니고. 난리 치는 만큼 효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해야 되는데, 내년이 보니까 미국 대통령 선거도 있고 총선도 있고, 총선도 있기 때문에 선거는 사람들 눈치 보잖아요. 유일하게 국민들한테 을이 되는 게 선거 때거든요. 그래서 저는 난리를 치면은 한 표라도 받아야 되는데 사람들한테 싫은 짓 잘 못합니다. 선거철에는. 근데 의사들도 나도 투표권이 있는데 싫은 짓 하고 싶겠어요? 조금만 떠들면은 저는 총선 전에 못하리라고 봐요. 근데 조용하니까 하는 거예요. 조용하니까. 병신 같으니까 하는 거예요. 총선 전에 하는 거는 너는 병신이라는 거예요. 그 집단한테는. 총선 전에는 웬만하면 사고 안 칩니다. 그렇잖아요. 한 표라도 아쉬운데. 그래서 우리가 떠들어야 되거든요. 지금 의료계도 선거가 다가와가지고 우리 경기도 의사회도 이제 선거가 곧 시작되고 의사협회도 이제 선거를 하는데, 선거철이 다가오니까 별 희한한 말을 또 하는 사람이 생기더라고요. 생겨가지고 이거 의대 정원 집회를 왜 하네? 그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제가 2018년도에 경기도 회장 선거 출마하니까 저보고 건물에서 돈 떼먹었대요. 그걸 막 온데 떠들어요, 그 인간이. 그러더니 또 2011년도에는 마스크 떼먹었다고, 사업지 떼먹었다고 떠들더니 이번에는 또 이 집회를 왜 하네? 예? 그래서
이거는 회원들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잖아요. 내부적인 그거는 그거고. 근데 내가 오늘 어제죠. 그 내용을 보니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여기 참석하신 국민들께서 참석하셨는데 동원된 의혹이 있대요. 동원된 의혹이. 그 기사 내가 워딩을 정확하게 하니까. 제가 여러분 동원했습니까? 돈 줬습니까? 뭐 예비군 동원했습니까? 동원이라는 거 뭔가 돈을 주든지 강제로 하는 게 동원 아닙니까? 뭐 눈에는 뭐가 보인다고. 동원된 의혹이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을 굉장히 멸시하는 거죠. 자기가 의사 같으면 국민들께서 거의 1년 가까이 또 긴 기간 동안 정말 대한민국 의료 문제 맞는 것 같아서 나와서 그렇게 외쳐주면 감사하다고 하는 게 인간이지. 여러분들이 좀비라서 그냥 동원 나 참 말을 해도 동원됐답니다. 동원 그 기사 우리 단톡방에 올려주셨잖아요. 그게 여기 동원된 분 어디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제가 또 두 번째 하고 싶은 말은 동원이라도 해봐요. 그러면은 지금 이 판에 동원이라도 해가지고 좀 대통령 모가지 앞에서 좀 떠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말이라고. 또 뭐 선거용이다. 나 의사협회 회장 후보로 나오신 분들한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선거용으로라도 좀 하세요. 여기 와가지고 의대 정원 결사 반대 좀 하고 면허 취소법 좀 결사 반대 좀 하세요. 선거용이라도. 그렇잖아요. 정말 회원들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를 가지고 선거용이면 어떨까? 아니면 어때요? 그리고 여기 계시는 분들도 생각해보니까 이번 정초에 이재명이 같은 태도를 보니까 부산에서도 서울대학병원 가는 거 보니까 우리가 가서 올바른 의료를 만들어야 되겠네. 내 모가지 다쳤을 때는 그렇게 못하잖아 하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공공의대 저지해야 되고 지역의사제 저지해야 되고, 낙수의사 찾는 국민 생명 다루는 필수의사를 낙수의사로 치료하겠다는 이재명 민주당이 출발시킨 의대 정원을 저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동원 같은 소리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인간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해야 됩니다. 집단 고소를 하셔야 돼요. 동원된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그게 심각한 명예훼손 아닙니까? 그 인간 면허 취소시켜야 돼요. 면허 취소법도 발효됐는데. 그죠? 서명지 받아가지고 확 해버릴까 싶어. 근데 해야 되겠죠. 하여튼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우리가 이 의대 정원 문제, 지역의사제 문제, 공공의대 문제는 반드시 우리가 개선시켜야 될 문제고 누군가는 떠들어야 될 문제고 떠드는 만큼 다 듣습니다. 국힘당도 듣고 윤석열 대통령도 듣고 아무도 안 듣는 것 같아도 다 들어요. 누구는 뭐 밤에 아무도 안 보는 데서 1인 피켓 들어도 다 본다며. 예? 다 듣는다니까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올바른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왜 나오셨냐? 제가 제 이기적인 걸로 하려고, 제 이기적인 걸로 하려고. 그래서 저희들이 많이 얘기하잖아요. 우리 김영준 의장님이나 저는 자식이 의대 안 다닌다고요. 제일 발등에 불 떨어진 사람이 의대 정원하면 의대 부모예요. 의대생 부모. 우리 조카들부터 나와야 돼. 의대 다니는. 조카한테 얘기하면 남의 일처럼 지가 의대 다니면서 엄청 철학적으로 얘기해. 철학적으로. 의대생이. 예? 나오라 하는데 나를 삼촌을 도와주는 것처럼 얘기해. 내가 부탁하는 것처럼 얘기해요. 웃긴다니까요.
면허 취소법도 그렇잖아요. 내가 뭐 면허 취소 됐어요. 저는 면허 취소 안 됐어요. 딴 사람들만 지금 돼가지고 맨날 뭐 여기서 됐네 저기서 됐네 한다니까요. 꼭 제가 무슨 뭐 저 혼자 뭐 면허 그것 때문에 한 것도 아니고 올바른 일이기 때문에 저는 나와서 하는 겁니다. 또 국민들한테 반드시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하는 거고 우리 회원들한테 반드시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게 뭐죠? 상생이잖아요. 상생. 나쁜 놈들이 보면요 꼭 보면 대립을 얘기해요. 저 의사가 잘하면 나한테는 손해야. 또 이동욱 회장 저거 잘하면 나한테는 손해야. 고인간고 칼럼 썼는 인간도 꼭 그런 식이고요. 상생이 안 돼. 회원하고 같이 상생하고 국민하고 상생하는 사회가 올바른 사회 아닙니까? 국민도 좋고 의사도 좋은 거예요. 올바른 의료 제도를 하면 무슨 자꾸 대립을 시키고 갈등을 시키고 이게 민주당이나 그 다음에 악한 사람들이 하는 전형적인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데 속아 넘어가지 말고 힘을 합해가지고 상생해서 이 나라를 저는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작하면서 연초인데 하도 열받는 일이 있어서 제가 막 동원을 했고 또 한 게 여기 왔는 사람 명단을 의사들 명단을 작성해야 된대요. 명단을. 그래서 명단을 작성하고 그래서 회원들한테 권고를 참여를 독려하면 많이 나온대요. 네가 해봐라 그러면 많이 나오는가? 예? 그게 우리 동료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요. 맞는 사람 명단 여기 김영준 회장님하고 여기 성령모 이사님 이렇게 적어가지고 내일 독려하면은 더 나오는가 볼까요? 공개는 또 더럽게 좋아해요. 공개는 뭐 나온 사람 신상털이 할 일이 있습니까? 뭐 나온 사람 명단은 왜 공개하라는 거야 그게. 자 구호 몇 개 외치고 다음 순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자해전 깜빡이 급진적 의료 좌파 정책 반대한다! 실효성 없고 국민 건강 파괴하는 의대 증원 포퓰리즘 정책 중단하라! 의대 증원 포퓰리즘 정책 추진하는 조규홍 복지부 장관 사퇴하라! 네,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김영준 의장님 이렇게 살신성인의 마음으로 은퇴할 때 다 돼가시는데 자식도 의대 안 다니시는 아무 이해관계가 없지만 나오셨습니다. 큰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경기도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김영준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이제 뭐 아까까지 비 오고 어제도 뭐 그저께 어디 지진도 나고 막 눈보라 몰아치고 했는데 아주 오늘은 축복받은 날 같습니다. 지금까지 고생 많아가지고 오늘은 이제 하늘에서 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이래 우리 미래 세대의 의료를 위하여 그리고 우리나라의 장기적인 어떤 운명을 위하여 이렇게 나와주신 경기도의사회 이동욱 회장님 그리고 강봉수 총무부회장님 우리 성세용 이사님 성영무 이사님 성씨가 두 분 계십니다. 성씨가 흔한 성은 아닌데 이렇게 용감하고 정의로운 분이 두 분 계십니다. 우리 강영화 이사님도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항상 정의를 추구하시는 우리 시민단체 우리 정의로운 국민 시민단체 여러분도 반갑고 감사드립니다. 예, 뭐 특별히 제가 이동욱 회장이 또 요새 새로운 이슈가 된 우리 공공의료, 지역의료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하셨을 때고요. 이게 공공의료, 지역의료는 속내가 다 있잖아. 속내가 옛날부터 하다가 못했는 게 그게 내 조카 내가 끌빨로서 어떻게 아름아름 해가지고 어떻게 의대를 보내겠다. 정식으로 안 보내고 뒷구멍으로 어떻게 보내겠다는 그런 마음이 속에서 이렇게 수작이 대가
아주 빌미를 지역에는 의사가 부족하다 이렇게 잡는 거 다 알고 계시죠. 이제 대부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게 뭐 의사 수를 늘리가 지역에서 한다고 해가지고 지역에 있을 거냐, 그것도 아니라는 것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 내용들을 이제는 다 알고 있는데 우리 일반 국민들도 이제 전부 다 이렇게 알아야지 되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들이 많이 모르기 때문에 지금은 뭐 여론조사가 좀 조작되고 왜곡되고 이런 여론조사지만은 그래도 의대 정원하는 데 있어가지고 찬성하는 국민들이 더 많은 이유가 이런 내용들을 다 알고 있는데 통계도 조작되고 또 다 알고 있는데 그게 좀 홍보도 부족하고 이래서 그렇게 결과가 나온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런 옳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하고 바른 길이 아니라는 걸 잘 알기 때문에 보건복지부나 정치계에서나 이렇게 추구하는 사람들은 사람들한테 공개하는 100분 토론, 이런 토론회를 안 하는 거예요. 이게 그 사람들한테 유리하다고 하면 당연히 할 텐데, 토론회 한번 했다 하면 게임이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안 하고 뒤로 시시하면서 이제 어떻게 진행해 볼까. 왜 진행은 국민들이 이렇게 여론 조작도 하고 이래 하면 더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표현은 도움된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우리가 나라가 옳은 길은 아니라고 생각하더라도 그렇게 나가면 표현은 좀 도움되겠다 이렇게 야합하니까 이제 그렇게 진행하려고 방향을 드는데, 그거를 우리가 이제 이렇게 모인 우리 정의로운 우리들이 더 크게 외치고 이걸 더 SNS에서도 많이 이렇게 올려주시고 이렇게 해서 국민들이 더 진실을 더 많이 알게 하면, 이게 바로 진실이다 이렇게 알게 하면 그런 정책들도 후퇴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아직까지 늦지 않았으니까 앞으로 그런 쪽에 치중해서, 그리고 또 의사협회 지도자들도 각성을 해가 지금까지 내 조직의 영달만 그 대표적인 사람이 뭐 이동욱 회장님 우리 공격하는 그런 옛날부터 해왔는 그런 인생을 그렇게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한마디가 뭐냐, 나 이동욱이 하는 게 다 싫다 이겁니다. 그냥 뭐 다 전부 다 싫으니까 니는 숨도 쉬지 말고 밥도 먹지 말고 집에서 나오지도 말고 처박혀가 그냥 있어. 내 눈에도 보이지 말고, 사람들 내 눈에만 안 보이는 게 아니라 사람들 눈에도 보이지 마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인생이 아마 그런 사람들 만나가지고 또 계속 어떻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됩니다. 예. 그게 가장 지금까지 그런 걸로 잘 먹고 살던 사람이 지금까지 인생에 있어서 제일 크게 브레이크감 걸린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동욱 회장을 만난 일입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그렇게 좀 힘들게 좀 고충도 겪고 지금 또 그렇게 여전히 또 힘들게 노력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제가 보입니다. 예. 그렇게 처근하게 이해하시고 앞으로 그렇게 내용을 잘 이해하시면 앞으로 그런 거 이제 또 회장님께 그런 일이 겹치더라도 잘 할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공공의료나 지역의료 이런 것도 그건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지만 그것도 시행하는 단계에 있어 가지고 이게 2조 시대 때 음서제도로 완전히 변질되지 않게 이게 공정하게 진행되게 이렇게 감시감독을 우리 국민들이 잘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의사협회에서 우리 지도자들이 지금까지와는 달리 손 놓고 있지 말고 잘 적극적으로 이렇게 잘 나가도록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아직까지 이렇게 주판 굴리고 있는 의대 정원 이것도 역시 지금 마지막 피치를 올려가지고 또 한번 노력을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새로이 나와주신 우리 이사님 세 분, 그리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한번 구호 2개 외치고 들어가겠습니다. OECD 최저 출생률, OECD 최고 의사 증가율, 의대 정원 감축하라! 공공의료, 지역의료 빙자해서 조선시대 음서제도 부활하는 민주당은 각성하라!
각성하라. 감사합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다 감동받아서 저는 행동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감동받아서. 그죠? 그 사람 하는 그 행동을 딱 보고 감동받아야 되는데, 이재명은 칼 딱 맞더니, 부산대에서 헬기 타고 서울대학 가면서, 야, 너네들은 지방에서 치료받아! 막, 이렇게 하는 게 감동이 안 되잖아요. 감동이. 그죠? 이번에 그냥, 제가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헬기 타고, 하다못해 경기도 의료원이라도 와가지고 거기서 싹 그냥 입원하는 모습을 보였더라면 국민들이 공공의료를 신뢰하겠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거죠. 그래서 저도 그래요. 저도 이 자리에 나 제일 기분 나쁜 게 그 인간이 이번에 선거철 되니까 여러분들을 동원했다고, 동원해가지고 무슨 집회를 한다고, 참, 눈에는 뭐밖에 안 보인다고. 근데 제가 제 개인적인 거를 막 추구한다고 느껴지신다면요, 저는 이 자리에 의사든 의사가 아니든 아무도 안 계신다고 생각해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게 아니니까 봤을 때 그게 아니니까 이해관계를 떠나서 올바른 일을 진짜 할 때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사람은 그렇게 해야지 사람들이 모이고 감동을 받고 움직이는 거예요. 프라이드가 생기고, 프라이드가. 이해관계가 없어야지. 우리 성세용 이사님도 오늘 오신 게 저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올바름을 위해서 딱 오신 거잖아요. 지금부터는 제가 보기는 진짜 우리 김영준 의장님이나 보다 더 살신성인의 자세로 나오신 분들을 제가 또 소개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의사이기도 하지만 학부모야, 학부모. 의대 정원이 왕창 돼야지 내 새끼를 의대에 보낼 수 있어요. 그런 애기를 개인적으로는 회장님, 저는 사실 의대 정원 되는 게 우리 애 봐서는 지금 대학교 보낼 애가 있는 우리 경기도 의사의 강봉수 부회장님 나오셔서 자기의 이해관계를 뒤집어서 집에서 핍박받으면서 의대 정원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크게 한번 박수 쳐주시기 바랍니다. 네, 경기도의 강봉수입니다. 아무튼 사실은 오늘 오전에 회장님하고 통화하면서 이재명 사태 얘기를 다 했었는데 오늘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커닝하셔서 미리 다 말씀하셔서 무슨 말씀드릴까 좀 고민이 되는데요. 그래서 아까 앉아있으면서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 와서 계속 말씀드리는 게, 저는 오면 피켓도 가능하면 저 피켓 있죠. 사회주의 좌파학자와 관료에 노란한 포퓰리즘 의료정책 중단하라. 항상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벌써 한 2달이 넘어가는데요. 지금 우리가 응급실 뺑뺑이로 대별되는 여러 가지 사태들이 발생하면서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목숨을 지키는 것을 걱정해야 되는 이런 황당한 사태가 일어난 이유가 짧게는 문케어, 길게는 지난 20여 년간 지속된 사회주의 의료제도의 모순에 이 나타나는 결과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어제 딱 이재명 대표가 좌파 사회주의 정책의 진수를 보여준 것 같다는 생각을 전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항상 저 사회주의 정책은 그럴듯하죠. 그럴듯한데 모든 사람이 평등합니다. 평등하다고 얘기하지만 모든 국민은 평등하지만 딱 하나 나 빼고 평등하게, 그게 이제 북한이나 모든 사회주의 국가가 실패하는 이유인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의료정책은 그대로 지금도 가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심지어는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정책이 점점 공고화되면서, 내용을 살펴보면
문재인 케어 때 발표했던 내용이 지금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정치인들은 모르시잖아요. 국민 여러분도 나오셔서 잘 모르셨고 우리가 말씀드리니까 알지만, 그러니까 정치인들도 모르니 저 관료, 좌파 사회주의에 있는 관료, 보건복지부 관료들, 여러 사회주의 학자들이 딱 이름을 바꾸고 그럴듯하게 포장을 하면서 국민들을 속이고 있다. 근데 이대로 가면 지금보다 더 심각한 그런 재앙이 가까운 미래에 닥칠지 모르겠다. 그래서 그걸 막아보자 라고 해서 저희가 와서 외치고 있고, 또 여기 나와주신 분들이 여기에 호응해서 해주셨다고 생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재명 지사 얘기는 그만하고요. 또 하나 이제 말씀 나온 김에 이 사태로 또 하나는 국민분들이 여러 가지 혜택을 받고 있다고 속고 있지만 실제로 차별을 받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건강보험제도입니다. 그 말씀을 좀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이제는 좀 그런 말씀들을, 그리고 제도 전반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보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세금처럼 내는데, 세금처럼 내고 세금처럼 내야 되는데 그냥 돈 많은 사람은 왜 한 달에 400만 500만 밖에 안 내? 이재용은 한 2천만 원 내야지. 뭐 1억 내. 이러고 돈 없으면 안 내, 적게 내야지. 그게 사회 정의다라고 저들은 얘기하고 또 그게 맞다고 여기시는 국민분들이 되게 많으시죠. 근데 백번양보에서 사회 정의를 위해서 일부는 좀 우리가 나눔을 한다고 생각을 합시다. 근데 다만 송파 세모녀 사건 기억나시죠? 송파 세모녀 사건이 그게 결국은 송파구에 살던 모녀가 삶이 힘들어졌습니다. 그분은 그냥 너무 착해서 평생 동안 건강보험료도 다 내고 애들을 위해서 했는데 삶이 힘들어져서 건강보험료를 석 달을 못 냈더니 병원에 가서 건강보험 혜택도 못 받는다. 그분은 평생 냈을 겁니다. 최소한 20년 냈을 겁니다. 애가 자라고 있었으니까 20살 때부터 냈으면. 그랬는데 많든 적든 10,000원이든 100,000원이든 냈을 텐데 그분이 조금 힘들어져서 20년 30년 내던 보험료를 몇 달 못 냈다는 이유로 혜택을 못 보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마치 저들은 건강보험 체납한 사람들이 무임승차한다는 식으로 매도를 하고 그 사람들한테 죄의식을 심어줘서 그분이 너무 힘들어서 우리나라 사회 안전망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목숨을 스스로 모녀가 같이 생을 마감한 게 송파 세모녀 사건입니다. 한 10년 전에 있던데. 그런데 지금은 정부가 바뀌어서 조금 바뀌었지만 외국인들은요 우리나라의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낸 적 없습니다. 그죠? 정부가 들어서 조금 바꿨다고는 하는데 그게 지금은 6개월 체류를 하면 6개월 동안 건강보험료를 내면 혜택을 준다고 합니다. 전에는 3개월 했는데 3개월치 내면 했는데 좀 나은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저도 지금 돈을 벌고 한 지 한 20몇 년, 한 30년 가까이 돼가니까 그동안 건강보험료를 계속 냈고 그것 때문에 우리 애들이 보는데 제가 사실은 처음 말씀드리는데요. 올 초에 크게 한번 다쳐서 실제로 여기 서 있는 게 지금 되게 감사한 상황인데요. 머리에 큰 좀 출혈이 생겨서 다행히 이게 잘 넘어가서 되는데 제가 만약 그때 다친 걸 회복을 못했다면 지금 저는 수입이 없을 테고 의사 면허가 있지만 수입이 없을 테고 당연히 일도 못하고 있을 테고 만약 그랬으면 우리 애들 학원을 떠나서 건강보험료를 못 내서 저도 똑같은 송파세모녀처럼 이 혜택을 못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외국에서 이민 가서 평생 한 20년 30년 살다가 은퇴해서 이제 들어와서 우리나라 혜택을 먹겠다 무임승차하겠다는 교포라든가 아니면 외국인들은 와서 6개월치 되면 전 세계에서 최고라고 자랑하는 제일 싼 의료 혜택을 누리고 있죠.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건강보험 제도를 개혁을 할 거면 이런 걸 개혁을 해야 되고 최소한 국민들이 정말로 공평하게 진료를 받기 원한다면 이런 공단이 아니라요. 그냥 북유럽처럼 세금을 걷고 정부에 세금으로 내면 됩니다. 그러면 또 하나 이득이 뭐냐면요. 우리가
우리 처음에 여기 왔을 때 생각해 보시면 바로 뒤에서 민노총 사람들이 나와서 막 저기 집회를 했었습니다. 우리 바로 뒤에서 막 소리치고. 그 사람들이 뭐였냐면 공단의 비정규직 직원들인데 자기들을 정규직으로 만들어줘라 라고 했던 겁니다. 그게 그 사람들이 바꿔나가는 인건비가요, 공단에서 인건비가 1년에 8천억입니다. 심사평가원에서 받아가는 인건비가 4천억입니다. 그래서 각종 관리 운영비라면 1년에 1조 2천억에서 1조 5천억이 쓰이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돈을 받아서 내주는 데 쓰는 인건비만요. 그러면 근데 송파세모처럼 우리나라에는 재난적 의료비라고 있습니다. 재난적 의료비가 뭐냐, 내가 가서 병원에 가서 소득이 너무 안 좋은데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겠다라고 하면 그 사람들의 의료비를 나라에서 일부 대줍니다. 심지어 전학도 대주는 게 있습니다. 내가 신청을 하면요, 지자체에 신청하면. 그리고 소득이 안 좋은 분들 해주는데, 그게 윤석열 정부가 돼서 2023년도에 2022년도보다 2배가 늘었습니다. 금액이 다행히. 근데 그 2배가 는 금액이 1년에 660억입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공단에서 우리나라 전 국민이, 즉 공중민 중에 의료비를 내기 힘들어서, 그러니까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국가에서 도와달라, 그래서 국가에서 받아간 의료비에 적게는 10배, 많게는 15배에서 20배에 가까운 돈을 저들의 인건비로, 쓸데없이 사회주의자들의 인건비로 쓰고 있는 겁니다. 이게 모순이고, 그것만 가져도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응급실 뺑뺑이 지역의료에 필요한 의사들을 고용을 하고 그 사람들을 대우를 해주고, 그래서 국민들이 응급실 뺑뺑이 안 하고 그냥 아프면 가서 충분히 진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쓸 수 있는 돈이란 말입니다. 근데 저들은 그건 절대 손을 안 댑니다. 그러니까 이 책임을 어디론가 넘겨야 되니까 자꾸 의사들을 핑계대고, 국민하고 의사를 이간질하고, 국민 여론 운운하면서 의대 증원 같은 소리 해대고, 의대 증원하면 저는 문득 그 생각했습니다. 또 이재명 대표가 어제 부산대에 갔다가 서울대로 온 게 지역 의사를 못 믿어서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부산대 의대가 아주 공교롭게도 자기들이 이전에 저 민주당 세력들이 제도를 만들어서 자기 자식들을 음서제로 의대를 만든 대표적인 사람 한 분 있죠. 아시죠? 조민이라고. 그 사람이 다닌 학교가 부산대 의대입니다. 우연히 생각해보면 이게 과연 우연일까? 제가 문득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본인들도 거기를 못 믿으니 지들을 만들어 놓고 무슨 지역의사 만들면 거기 가서 국민들이 치료받을 거라고 얘기는 하지만, 자기들은 스스로 그 상태를 아니까 거기서 치료 안 받고 서울로 날아온 게 아닌가.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몸 살신성이라면서 본인들이 주장하던 정책의 모순을 나타내는 되게 아이러니한 상황이 생기지 않았나,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아무튼 저희는요, 이제 이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드릴 말씀은 되게 많습니다. 이게 하나하나가 굉장히 일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기회가 될 때마다 계속 이런 것들을, 의대 증원뿐만이 아니라 오늘 정부가 발표를 했는데 올해를 필수 의료 살리기의 원년으로 삼겠답니다. 그럼 필수 의료를 살리려면, 치료를 하려면 진단이 명확해야 되고 원인을 명확하게 알고 그 원인을 제거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지금 상황이 초래된 이런 잘못된 관치의료, 우리가 관치의료라고 하는 관치의료, 사회주의 의료의 모순을 계속 저희가 알리고 그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개혁하기를 요구를 계속 할 거고요. 그러다 보면 미래세대 의료는 조금이라도 더 지금보다는 나아지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가 불과 한 5년 전까지만 해도, 뭉켜있기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의료라고 얘기했었는데, 그런 제도를 우리가 끝까지 유지하고 그리고 좀 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상 제 말씀 마치고 구원하고 다시 내려가겠습니다. 좌파 의료 사회주의자들 및 그들의 부안해동하는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에 대한 인적 쇄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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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아까 전에 제가 의장님 연설을 듣다가 내가 왜 이 짓을 하고 있지 한데 저분이 저를 경기도 의사회로 들인 분이에요. 저분이. 예? 원죄가 있어요. 원죄가. 내가 여기서 왜 개고생을 하고 있나 했더니 그래서 제가 개고생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도 저는 또 하나 시켜놓으면 또 끝까지 하는 거 있거든요. 잘하는 건 내가 모르겠는데 끝까지 하는 게 있어가지고 하여튼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배울 점이 있잖아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한테 배울 점이 딱 한 가지라 생각합니다. 구수한 거, 구수. 예? 구수한 거요. 그거 진짜 배워야 되거든요. 한 7수쯤 하다가 제가 칠수한 사람을 알거든요. 칠수한 사람을. 그래, 대단하다. 칠수를 하는 거야. 의장님 8수 하셨어요? 의장님도 대단하신 분이요. 근데 의장님은 8년 동안 시험을 연달아 친 건 아니잖아요. 그죠? 8년 동안 시험을 연달아 친 건 아닌데,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구수를 했잖아요. 성세영 이사님 구수할 자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삼수도 대단한 거예요. 삼수하다가 정신병 걸린다니까. 정신병. 삼수하면 정신병 걸려요. 예? 제가 재수를 했다 했잖아요. 저는 삼수는 절대 못하겠다. 삼수. 그죠? 뭐 재수하셨어요. 고개를 끄덕끄덕거리시네. 성세영 이사님도 대단하게 삼수였으니까. 삼수생들 보면요, 그때 막 불쌍해요. 막 이게 완전히 멘탈이. 근데 삼수 정도 한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의장님은 팔수인데 좀 이상한 팔수고 근데 그것도 대단한 거예요. 그 연세에 남들보다 나보다 한 7, 8살 적은 사람들하고 학교 다니는 거 그거 대단한 거죠. 그게. 그죠? 근데 거기 우리 의장님한테도 배우고 윤석열 대통령한테 배워야 될 게 절대 포기하지 않는 정신. 저는 우리 의사들이 보면 너무 포기를 잘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예 포기하고 시작해요. 단체 카톡에서도 보면 그냥 포기하고 시작해. 뭐든지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의대 정원 문제든 면허 취소법이든 반드시 할 수 있다. 포기하는 순간에 끝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 아무도 안 해요. 다 포기한 것 같아. 포기. 그래서 그래도 오늘 연초가 되니까 또 의사분들이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연초에. 그래서 감사드리고 우리 성영모 이사님 경기도 의사회 나오시겠습니다. 아주 연설을 잘하시는 우리 성영모 이사님 나오셔서 윤석열 대통령이 듣고 있거든요. 요 50m 앞이거든요. 고함 지르면 바로 들립니다. 한번 크게 한번 박수로 환영해 주시고.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성영모 원장입니다. 저는 지방에서 산부인과 전문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 의원이 아니고 2차 병원급이긴 한데 애로사항이 참 많습니다. 이렇게 앞에 나온 것도 제가 의사들 앞에서 한 1000여 명 모였을 때 나가서 한번 연설을 한번 장황하게 한 적이 한 번 있었고요. 그때도 꼭 필요한 문제였긴 했는데, 그리고 이번에 처음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이동욱 원장님, 회장님하고의 인연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몰랐어요. 저분이 누군지. 근데 저희 병원에 갑자기 이 좌파 정권에서 만들어낸 특사경이라는 어떤 제도를 갖다가, 의사들, 병원들의 이제 사무장 병원을
그 감시하고 잡으려고 만들어 놓은 병원 그 제도가 특사경 제도거든요. 특수사법경찰 제도예요. 근데 여기는 이제 경찰도 아니 그 경찰들이 그 이 검찰처럼 이렇게 집행을 갖다가 하는 그 개인적으로 와서 그냥 그 병원 가갖고 딱 집어내갖고 그런 그 병원들 갖다가 물색해갖고 이제 신고해서 이제 그 이게 못하게 하는 어떤 그런 제도인데 이게 악용된 케이스가 제가 처음에 걸렸던 것 같아요. 이 병원급을 하게 되면 야간에 간호사가 이 정규 간호사가 2명이 꼭 당직을 해야 되는데 그때 저희 병원에 갑자기 몇 명이 우르르 그만두는 바람에 야간 당직을 그 한 명이 정규 간호사가 하고 한 명이 이제 그 보조 간호사들이 좀 했는데 이걸 보건소에서 바로 특상에다가 신고를 해버린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저희 병원에서 구인을 하려고 몇 개월 전부터 계속 그 구직란에다가 올려갖고 보충을 하려고 했었는데 세상에 둘러보면 간호사가 그렇게 많은데 왜 우리 병원에 오는 간호사가 없는 거냐고요. 이게 개인 병원으로 오는 간호사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옆에 우리 저희 병원 앞에 빈센트 병원이 있는데 대학병원에는 간호사들이 줄 서갖고 대기하고 있는데 왜 우리 병원에는 왜 간호사가 급여를 많이 준다고 해도 왜 오질 않느냐는 거죠. 근데 이걸 갖다가 해놓고 그 사실은 보면은 이제 간호사들이 개인 병원이나 전문 병원으로 많이 빠지게끔 이렇게 정책을 쓰면 되거든요. 그 나라에서 보조를 해준다든가 공단에서 보조를 해주거나 이렇게 해주면은 이 간호사들이 굳이 힘든 그 대학병원에 가지 않고 개인 병원 진짜로 필요로 하는 그 개인 병원에 갈 수가 있는데 이것다가 안 하고 그냥 니네 병원이 알아서 힘없는 니네 병원에서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면서 또 감시는 감시대로 해서 잡아다가 하고 그때 잘못해서 이게 문제가 됐을 때는 제가 병원을 갔다가 못하게 되고 면허증도 박탈당하게 되는 어떤 그런 경우가 생겼는데 그때 구세주처럼 나타나신 분이 바로 이동욱 회장님입니다. 그래서 이동욱 회장님이 진짜 대단하신 분이고요. 당장에 찾아가서 담당 보건소에 가서 그 과장을 갖다가 만나서 뭐라고 하고 소장님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게 질질질 끌리기 시작하면서 제가 그 다음에 간호사를 갖다가 구인해서 그 다음에 몇 번 가서 조사를 받고 난 다음에 이게 해결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아무것도 몰랐던 이동욱 회장님을 알게 된 게 그때 처음 알게 됐습니다. 그래갖고 제가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를 받았을 때 제가 뭘로 보답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하시니까 경기도의사에 일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무것도 몰랐던 제가 병원을 갔다가 그때 맡아갖고 되게 힘들었던 시기였긴 했는데 그래도 조금 더 힘이 되고자 해서 지금 함께 옆에 붙어 있는 겁니다. 근데 살면서 이 사람만큼 이렇게 심지가 굳은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리고 뭔가 하나 하면은 이게 아까 오로지 한 길만 가는 약간 사오정 비슷한 분이라서 하긴 하는데 이분이 하는 길이 대부분 다 옳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있던 그 CT 그 환수 문제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의료계 현안들 공단 문제 또 지금의 이제 특사경 문제 뭐 그리고 또 의사 면허법 문제 그리고 지금의 그 의대 정원 문제 이런 문제들 되게 현안 문제들이거든요. 근데 의사협회의 지도자들이라는 사람들은 이런 개개인 거에 힘을 기울여야 되는데 힘을 하나도 안 기르고 있는데 유일하게 외쳐대고 있는 분이 이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의협에서는 지난 그 최대집 그 정권 때 최대집 회장 때 완전히 제외가 됐잖아요. 경기도 의사에 하면은 서울시 의사회보다도 더 많은 숫자의 어떤 인구가 모여있고 의사도 그만큼 육박해요. 거의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회장님을 갖다가 아예 개무시해버리면서 그 협회에서 회의도 못하게 만들어낸 그런 나쁜 놈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회장님은 그런데 꿋꿋하게 자기 목소리를 내고 계세요. 그래서 더 존경하시는 분이 바로 이동욱 회장님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분들을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열심히 했고요. 또 작년에는 제가 경기도 의사에서 주관하는 의료봉사단을 이끌고 몽골로 날아갔어요. 가갖고 3일 동안 무려 3,000명 되는 인원의 진료를 했다가 하고 그 전신마취하는 수술도 한 70건 정도 하고 이렇게 날아왔어요. 그러면서 그 몽골이 우리나라의 한 80년대 초반 같은데 그 나라에다가 그 자체적으로 했다가 회장님 도움으로 모았던 한 9억 원은 되는 어떤 물품을 다 전달하고 소진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같이 갈 건데 방금 전에 몽골 대사관 가서 그 나머지 그 성금 전달하고 또 많은 박수를 받고 오셨습니다. 한번 크게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이제 산부인과 의사인데 제가 산부인과 들어가려고 전문의를 따려고 제가 경쟁률 3대1을 뚫고 들어갔어요. 한양대학교를 제가 이제 나오고 거기서 이제 졸업하고 인턴하고 이제 리전트 들어가는 과정에서 전문의 과정에서 제가 들어갈 때만 해도 산부인과가 되게 인기과였는데 그게 필수의료라는 거죠.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이 4개과였는데 그때 소아과는 너무 힘들고 그래갖고 약간 지원이 많지 않았지만 나머지 과들은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제가 전문의 들어갈 때만 해도. 근데 지금은 보면은 아무도 안 가요. 제가 전문의, 산부인과 전문의 딸 때만 해도 우리 같이 졸업했던 동기들이 전국에 270명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80명밖에 되질 않아요. 270명 중에 여자 의사들이 한 10%가 될까 말까요? 그 정도 됐는데 지금은 80명 중에 여자 의사들이 95%예요. 그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남자 의사들이 수술도 하고 결정이 빨라갖고 위험한 수술도 많이 하고 다급해진 환자들 갖다가 잘 대응을 하는데 여자 의사들을 비난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게 되게 무서워해요. 여자 선생님들이. 물론 잘하시는 분도 많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자 의사들의 장점은 외래에서 여자들 진료를 하는 건 되게 장점이 많아요. 조그만 수술들. 하지만 큰 수술이 있잖아요. 생명에 걸리는 수술은 되게 겁내해서 잘 안 하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결과적으로 필수의료가 붕괴된 거죠. 이제 앞으로 보세요. 산부인과에서도 아기를 수술할 수 있는 의사들이 이렇게 많지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자궁 수술하는 의사들도 많지 않을 거고. 제 과만 해도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분만을 하다가 분만을 접은 게 5년 전에 분만을 접었어요. 그 이유가 산모도 별로 없었을 뿐더러 이 레지던트 전문의를 따고 온 이 꼬마 의사들, 병원에 새로 들어오는 의사들을 갖다가 이렇게 보니까 이 의사들이 분만을 못 받는 거예요. 전문의까지 마쳤는데, 4년을 마쳤는데. 그리고 제왕절개 수술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개인 병원에서 가르쳐야 써먹을 거 아니에요. 가르치느라고 한 3-4달 하고 한 20명 정도 분만을 가르치고 한 20번 정도 같이 들어가서 수술하는 거 가르쳐주고 이래서 이제 조금씩 할만 하면은 딴 데 가는 거예요. 다른 병원 가고. 미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전조 증상이라는 거예요. 필수의료의 붕괴 정도. 이가 큰 문제가 뭐냐면은 여러분들 고양이하고 개 있잖아요. 개 애완견들. 그 동물병원 가갖고 새끼 빼는데 얼마나 들어요? 최소 150만 원 들습니다. 근데 사람 병원 가갖고 전문의가 진료를 하는데 병원에 내고 나가는 돈이 얼마인 줄 아세요? 15만 원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뭐야? 개, 돼지, 고양이보다 못한 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분만 환경이 이렇게 나쁜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들어갖고는 그 분만 환경을 좋게 해준다고 해서 분만 수가를 갖다가 4배 올렸니 어쩐지 그러면서 크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와닿지를 않아요. 이미 벌써 분만병이 다 죽었기 때문에. 이제 보세요. 앞으로 10년 되면 이 추세로 가게 되면은 분만할 수 있는 의사가 나타나지는 않아요. 한국에서. 그러면은 지금 40대, 50대가 주술돼서 분만을 받고 있는데 이런 의사들이 지금 다 은퇴를 해버리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조산사들이 받아야 돼요. 아니면 외국에서 산부인과 의사를 수입해다가 우리나라 애기들 갖다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죠. 이게 바로 필수의료의 붕괴가 되는 가장 큰 신호예요. 내과도 마찬가지예요. 내과에서도 내시경하거나 초음파 보는 의사들이 많이 없어져요. 내과 의사들, 산부인과 의사들이 전문의를 땄다 하더라도 다 피부과하고 성형외과 하려고 가고 이런 걸 가지 절대로 이렇게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필수의료의 붕괴가 이런 데서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저도 지금 몽골에 봉사활동을 갔다 오면서 몽골에다가 요실금 수술 가르쳐주고 오고 자궁을 갖다가 수술 안 하고 치료해주고 자궁을 보존해주는 치료법을 갖다가 하고 왔어요. 근데 그 친구들을 몽골 의사들은 몰라요. 그거 갖다 알려주기 전까지는. 근데 앞으로 이런 의사가 저 같은 한국에서 수술할 수 있는 의사가 나오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 또 하나의 난관이 있는 게 뭐냐면은 예전에 저희 때 의사의 실수든 아니면은
어떤 사고가 발생해갖고 애기한테 그 불가항력적인 어떤 그런 사고가 터져요. 산부인과에서는. 제가 전문의 딸 때만 해도 우리 과장님이 저한테 앞으로 네가 평생 밖에 나가서 아기를 받을 때 네 손에 3명 이상은 죽어나갈 거다. 그때 힘들어하지 말고 버텨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분만 사고가 나잖아요. 저희 때만 해도 한 3천만 원, 5천만 원에서 해결됐던 합의금이 지금은 10억, 15억을 돌파된 거예요. 지금 현재 산부인과 분만 체계를 따지다 보면요, 5천 명에서 8천 명을 분만을 갖다 해야 그 돈이 생기는 거예요. 세상에 보세요. 산부인과 의사 한 명은 어떻게 5천 명, 8천 명을 분만해요? 죽을 때까지 못해요. 그래가지고 무슨 문제다? 이게 제도적인 문제다라는 거죠. 산부인과의 어떤 가장 큰 문제가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만 해도요, 일본에도 산부인과 의사가 없어요. 없는데 일본에는 잘 돼 있는 게 이런 불가항력적인 사고가 터졌을 때 다 전액 국가배상이에요. 전액 100% 국가배상. 의사가 잘못한 게 없었다 했을 때는. 근데 한국은 그렇지 않아요. 의사가 아무런 잘못이 없어도 판사가 어떻게 판결하는지 아세요? 네가 아무런 잘못이 없어 넌 최소한 30%를 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30%를 내잖아요? 그럼 이게 범법자가 되는 거예요. 나한테 빨간 줄이 올라가는 거죠. 그렇게 불명예스러운 어떤 그 짓거리를 갖다가 이 정치권에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진짜 안 된다는 거죠. 제가 개인적으로 산부인과적인 어떤 이렇게 얘기했다 했지만 그랬던 것이 지금 보세요. 이제 앞으로 산부인과가 이제 아무리 분만 환경이 좋아지고 그런다고 해도 누가 지원하겠어요? 또 가르쳐 줄 만한 사람이 또 없어요, 이제는. 후배들한테 전수해주는 기술을. 그게 가장 큰 문제라는 거죠. 또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엊그제 이제 이재명 대표가 계속 얘기하셨는데 이재명 대표님께서 부산대병원을 마다하고 응급실을 마다하고 서울대병원 가셨는데 타고 온 게 헬기잖아요. 그 헬기가 어디 소속 그 헬기예요? 119 헬기, 119 헬기. 119가 뭘로 운영돼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거예요. 왜 이재명은 왜 국민의 세금을 갖다 뻥뻥하게 쓰면서 왜 일반인이 쓰는 걸 갖다 못하게 합니까? 이건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죠? 내가 낸 세금으로 걔가 타고 온 거예요. 정말 재수없게. 그래 보세요. 부산대학교의 의사들이, 부산대병원 의사들이 덜 떨어지는 의사입니까? 절대로 그 부산 지역에서는 내노라는 의사들이 모이는 데가 부산대 의사들이에요. 근데 전국에 있는 의사가 부족하다고 의사 숫자를 막 늘려놓고 보세요. 그러면은 그 낙수 효과로 부산대 간다 이렇게 하면은 그 낙수 효과로 가는 의사들의 수준이 어떨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공부 잘하고 능력 있는 의사들이 내려가겠어요, 지방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이게 제도상의 문제라는 거지, 잘 배분을 하면 돼요. 배분을 하고, 있는, 제한에서 있는 인프라를 갖다가 잘 활용하고 분배를 하면 되는 건데, 그걸 못하고 나서 괜히 이거 모든 걸 의사 책임으로 갖다가 돌리는 거예요, 정부에서. 이게 잘못된 정책이라는 거죠. 맞죠? 그리고 첫 번째 또 얘기할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열받네요, 진짜. 왜 의사가 공부 잘하고 머리 잘하고 대한민국에서 공부 잘하고 이런 것들이 왜 의사가 돼야 됩니까? 의사는요,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의사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만은 환자들을 잘 돌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제가 공부 잘하는 사람들 비난하는 거 아니에요. 공부 잘하는 사람 보면은 자기밖에 몰라요. 남에 대해서 이게 배려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경쟁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사람들이 의사 되면 안 돼요. 의대는 머리 좋은 사람이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느 정도 자기가 공부하고 익숙하고 환자를 위하는 마음이 많은 사람들이 이 의사 진료를 갖다가 잘할 수 있는 거지, 이게 특별한 문제가 있는 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고요. 자, 보세요. 우리나라에서 1등부터 매년 수능을 봐갖고 1등부터 3,000명까지 딱 잘라갖고 몽땅 다 의대 가요. 말이 돼요, 이게? 이게 제대로 된 나라입니까? 1등부터 3,000명까지는 나라의 경제를 갖다가 활성화해서 공대를 가야죠. 공대나 아니면 이공계나 정치하는 사람들과 가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이게 나라가, 제대로 된 나라가 하면은. 근데 의대를 왜 가는 거예요, 이 바보 같은 것들이. 정원을 늘리면은 부모 안 좋죠?
절대 안 그렇습니다. 앞으로 보세요. 정원이 3,000명 2배 이상 늘어났을 때 앞으로 5년 뒤에 10년 뒤에 의사값 똥값 돼요. 그때 자기 자식들이 똥값 돼서 돌아다니는 똥개처럼 더 돌아다니는 걸 갖다 보고 싶은 거니까. 이 국민들 부모님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게 맞죠? 시원하십니까? 네. 제가 산부인과에 지원하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학생 때 실습을 들어올 때, 그 인턴 때 산부인과를 돌았는데, 그때 애기 울음소리, 5분도 안 돼서 애기가 나오는 걸 보고, 응애 하는 소리 있잖아요. 그걸 딱 들었을 때, 학생 때 딱 들었는데, 한양대학교 병원 수술실에 이 천장이 날아가는 것 같았어요. 우리가 보면은, 딱 되면은 비둘기가 막 그 소리 하면서 날아가는 거 있잖아요.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나는 내가 산부인과를 하고 평생 내가 아기를 받을 것이다 다짐을 하고 제가 산부인과 전문의가 된 사람이에요. 근데 현재 우리나라의 이 정책 때문에 제가 아기를 못 받고 있어요. 저 같은 사람들이. 이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저 같은 사람들이 아기를 많이 받을 수 있게끔 만들어내는 게 나라 정책하는 게 맞지 않아요? 그리고 분만값 일반 필수 의료, 내외 산소가 할 수 있는 이 의료비를 갖다가 제대로 좀 올려주세요. 매번 임금은 15%다 10% 막 올려대면서 의료 수가는 1%도 채 안 올리고 80년대 초반에 분만 수가가 지금 똑같은 건데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안 되죠. 직원들 급여 줄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의사들이 나쁜 짓을 하게 돼요. 머리 좋은 머리로.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제대로 정식적으로 일하고 정식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의사들이 이런 의료 환경이 조성되길 했다가 바랍니다. 자, 제가 할 말은 대충 끝났고요. 또 궁금하신 거 있나요? 저는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앞으로도 죽을 때까지 제가 번 돈을 사회에 환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태까지도 매년 1억에서 2억 이상을 갖다가 사회에 봉사를 하고 있고 지원도 하고 있고, 제 개인적으로 장학금 제도를 만들어서 지역 주민들한테 장학금을 갖다가 몇 천만 원씩 주고 있어요. 저 같은 의사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이 도와주시고요. 이 데모 집회 끝까지 관철될 때까지 가야 됩니다. 화이팅! 또 하나 더 있어요. 의사면허 취소법. 이거 골치 아픈 거예요. 우리 병원 간호사들한테 제가, 야, 니네도 음주운전 하다가 사고 쳐서 사람을 갖다가 잘못하게 만들었어. 너 그 만약에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럼 너 너 간호사 면허증 취소된다 그러니까 그런 법이 어딨어요? 그러는 거예요. 간호사가. 근데 실제 그렇거든요, 지금? 아니, 간호사 자격증이나 의사 자격증이 개인의 능력에 의해서 이걸 갖다가 딴 거지 국가에서 준 건 아니잖아요. 나라에서 교육한 것도 아니잖아요. 내 돈 내갖고 내가 가서 내가 딴 자격증인데 이걸 왜 국가가 네가 줬다 뺏었다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차라리 할 거면은 의사협회에서 제재해갖고 의사 자격증 박탈하고 간호사협회에서 박탈하고 하면 되는 거지. 또 우리가 살인범이나 아니면은 그 성폭행범이나 이런 사람들 갖다가 의사면허증 갖다가 구해달라는 건 아니에요. 나도 그런 놈들은 당연히 의사면허증 박탈하고 감옥에 보내야 된다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거는 다 제외해놓고 왜 애매하게 일반 국민하고 똑같이 하는 이런 우리를 갖다가 왜 잡습니까? 의사가 쪽수가 작다고 힘이 없다고 이렇게 막대해도 되는 겁니까? 그리고 국회의원들 좀 보세요. 요전에 민주당에서 한 얘기인데요. 제가 기사뉴스 본 거거든요. 근데 민주당의 국회의원 자격하는 사람들 중에 최소한 한 번에도 범법자 된 사람이 33%가 넘는데요. 이런 개 같은 것이 없으니까 지네들은 범죄자들이 왜 우리를 갖다가 심판하러 듭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국회의원 숫자도 너무 많아요, 사실은. 일본도 300명밖에 안 되는데 일본의 국민 수가 반도 안 되는 나라인데 이게 무슨 300명이 넘어요. 거기다가 더 늘리겠다고 지랄들 하고 있어요, 이 국회의원들이. 반을 확 줄여갖고요. 이 나머지 150명 주는 세금을 갖고 의료 환경에다가 해보세요. 여러분들 돈 한 푼도 안 내고 다 병원 다닐 수 있어요, 그러면.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구호 하나 외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포퓰리즘을 추구하는 의사 증액 정책 적극 반대한다. 필수 의료 반드시 살려내라. 네, 감사합니다. 아씨, 저보다 박수 더 많이 치시네요. 다음 주부터는 성령모 선생님이 하세요. 그냥 나 안 올 테니까. 다음 주부터는 이렇게 말씀을 잘하시는데 오늘 처음 오셔. 이렇게 말씀을 잘하시는데 앞으로 매주 오시라고 박수 한번 크게 쳐주세요. 이렇게 화끈한 분이 매주 오셔가지고 이렇게 외쳐야 나라가 바뀌는 거예요. 끝까지 하라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특사경 도와줬거든요. 그때 특사경이 누가 했냐? 이재명이 한 거야. 이재명이 간 거를. 특사경, 이재명이가 특사경을 해가지고 다 때려잡는다고 해가지고. 근데 이렇게 성령모 우리 원장님 같이 이사님 같은 저런 분이 돼야 돼요. 저한테 도움을 받았잖아요. 근데 와 도와주겠다고 하면서 그 도움 받고 나서 그 다음부터 저를 계속 도와주는 거예요. 저분이. 그래서 수원시 의사회거든요. 저분이 수원시 의사회에 의해서 저 얼굴도 잘 모르고 뭐 모르는 놈이 막 저를 막 수원시 의사회 분위기가 저를 막 다 욕한다는 거야. 근데 저기 성령모 이사님이 야 이 새끼야 네가 왜 이동 회장 욕해 이래가지고 지금은 수원시 의사회 단체 카톡방이 조용하대요. 조용하대. 저분 때문에 도움 받으면 이렇게 하셔야 돼요. 제가 도와줬는데 한 100명 중에 고맙다고 표시하는 사람들이 비율을 보면 한 1명 정도 돼요. 100명 중에 1명. 진짜 도와줬는데 진짜 큰 도움 받는 분들이 저렇게 그런데 저래야지 복 받거든요. 내가 도움 받고 나서는 이렇게 의리가 있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저 욕하면 막 수원시 의사회 회원들 죽여버려. 막 그냥 아까 화끈하잖아요. 욕부터 나가. 야 이 새끼야 왜 욕해 막 이렇게. 근데 그래서 그 얘기를 듣다가 내가 특사경 도와줬지. 그때 그 보건소 찾아가 가지고 그 담당 그 공무원 박사를 냈거든 제가. 그런데 그때 한번 도와드렸는데 잠깐만 그 성령모 이사님 강남여성병원 맞죠? 그죠? 이게 지금 유튜브 전 세계로 나간다니까 저분이. 그래서 하여튼 뭐 수술 아주 잘하셔요. 수술의 달인이셔요. 수술 잘하시고. 그래서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오늘 가만히 보니까 저 도움 받았는 분들이 의사분 몇 명 없잖아요. 거의 절반이 저 도움 받은 분이야. 그래서 우리 여기 강영화 원장님, 이사님 저분도 제가 뵐 것도 아니에요. 그냥 저분 진료하다가 면허 정지된 거 조금 도와드렸거든요. 저분보다 더 많이 도와드린 분이 수백 명이 넘는데 저분은 끝까지 저를 도와주는 거예요. 오늘 이 추운데도 나오셔가지고 지금 강영화 이사님 뒤로 한번 보고 인사 한번 해주세요. 저분도 내가 그 면허 정지된 거 조금 한번 도와줬는데 저도 뭐 또 성령모 이사님도 오늘 얘기 안 했으면 또 잊어버렸지. 근데 다 기억해서 가지고 지금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그러니까 올바른 사회를 만들잖아요. 또 오신 분이 있어요. 저기 정호진 원장님 지난번에 오시고 또 오셨잖아요. 저분도 제가 좀 도와드렸거든. 그러니까 은혜를 저분은 또 어디냐? 성남시 의사회야. 성남시 의사회. 성남시 의사회가 또 전부 저를 욕해요. 저것들 모여가지고. 근데 그 속에서도 꼿꼿하게 막 항의까지 하셨다는 거야. 이동 회장님 왜 욕하냐고 막 그냥. 예?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또 살다 보면 제가 참 죄송하다는 느낌이 드는 게 이 추운 날
제가 조금 도왔다는 이유로 성령모, 강영화, 정호진 원장님 개고생을 시키는 게 저도 좀 미안한데 그게 다 김영준 의장님 때문이라니까요. 그게 전부 다. 저기서 원재가 없으면 제가 없었을 거고 제가 없었으면 나머지 3명도 없는 거예요. 이 핫팩 2개씩 꺼내가지고 까가지고 들고 있으면요 굉장히 도움 되십니다. 그냥 깡으로 버티지 마시고 까가지고 핫팩 2개씩 없는 분 좀 갖다 드리세요. 저도 이거 들고 있으니까 하거든요. 성령모 이사님 같은 분들이 오랜만에 올라오니까 막 하고 싶은 말이 막 필수 어려에 막 개새끼가 막 나오는 거야 이제 하다 보니까. 예? 근데 저한테 크게 도움 받은 거 없는데 나오신 분이 대단하신 거 아니에요. 내가 기억이 잘 안 나는지 성세형 이사님 우리 앞으로 나오셔서 저분은 진짜 제가 도와준 거 뭐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순수하게 나오셔서 이 올바른 의료를 위해서 나오셨습니다. 크게 한번 박수 쳐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삼수생 성수형입니다. 네. 저도 이 모임을 솔직히 매주 나오고 싶었는데, 저도 연말에 솔직히 좀 개인 병원을 하고 있고 바빠서 못 나오다가, 1월 되고 이제 환자가 좀 많이 없어져가지고 나오겠습니다. 진짜 나오고 싶으면 굴뚝 같았는데 이렇게 늦게 나와서 너무 이동 회장님께 죄송한 마음이고, 정식으로 인사드리면 경기도 의사회 지금 대외협력 이사를 맡고 있는 성세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도 이제 이 자리가 지금 2번째 나오는 거고, 저번에, 처음에는 이렇게 의자도 안 돼 있고 저희가 한 줄을 서서, 할 정도였는데, 지금 이제 규모가 많이 커져서, 이렇게 의자를 놓고도 지금 거의 많이 꽉 찰 정도로 인원이 많이 늘어서 솔직히 많이 깜짝 놀랐습니다. 놀랐고, 솔직히 앞에 모든 분들이 진짜 좋은 말씀, 제가 하고 싶은 얘기 진짜 많이 하시고, 특히 우리 같은 성신 성영모 이사님께서 진짜 속 시원 말을 너무 많이 해주셔서 진짜 제가 속이 다 시원합니다. 저도 이제 필수 의료라고 할 수 있는 저희 내과 의사를 하고 있고요. 지금은 시흥시에서 개원을 해서 내시경 열심히 하고 있고 환자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저도 그냥 간단하게 저는 딱 2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의대 정원 그리고 3가지입니다. 인프라 그리고 면허 취소법입니다. 제가 내과 의사고 제가 내시경을 하는데 얼마 전에 제 후배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내시경 하면 아시겠지만은 가끔 이제 기저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장이 약하거나 어떤 궤양이 생기면 출혈이 잘 생깁니다. 출혈이 생기면 응급으로 대량 출혈이 생길 경우에는 응급 내시경을 해야 되거든요. 응급실에서 그 응급 내시경을 하고 이제 환자를 겨우겨우 좋게 했을 때 받는 수가가 9만 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환자를 우리가 제대로 출혈을 못 잡고 합병증이 생겼고 중환자실 입원하고 혹시나 사망을 하게 될 때 배상 금액은 무려 몇십억이 되고 몇십억까지 아니더라도 진짜 몇억에서 10억, 15억이 되는 게 진짜 현실입니다. 산부인과뿐만 아니라 물론 수술하는 과들도 힘들지만 정말 이게 필수 의료의 하나인 내과도 지금 그런 식으로 책정이 돼 있는 저수가 때문에 많은 이들이 그런 정말 필요로 하는 응급 내시경이라든지 큰 병원에서 할 수 있는 위험한 시술들을 이제 안 하려고 합니다. 이게 진짜 현실이고 아까 말씀드린 내시경 의사들은 그나마 지금은 좀 많이 있을지 몰라도 산부인과보다는 좀 덜할지 몰라도 20년 30년 지나면 결국 내시경도 받기 힘들어지고 외국 의사한테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결국 아까도 하나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을 나왔습니다. 저는 원주의과대학을 나오고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에서 트레이닝 레지던트까지 다 했고 군의관을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전임 일을 강남 세브란스에서 했는데 그만큼 저는 원주의 강원도에 유일하게 있는 종합병원 2군데 중에 한 군데에 있는 원주에서 트레이닝을 받으면서 정말 제가 물론 수도권에 있는 대학병원이 그걸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지방 의료에서 볼 수 없는 모든 케이스들을 정말 많이 봤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원주 기독병원도 지금 내과 전공의를 구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만큼 모든 전문의들이 다 서울 쪽으로 가고 싶어 하고 있고 서울로 가려고 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인프라 문제입니다. 인프라 문제. 생각을 해보십시오. 기본적으로
서울 경기권의 수도권의 인구가 2천만 명이 넘고 강원도는 저희 원주시만 하면 50만 명이고 전체 해봤자가 200만 명입니다. 거기에 있는 원주 의료 테브란스 남아서 자기가 뜻을 펼치고 싶은데 그렇게 될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되지 않습니다. 결국은 근본적으로는 이 나라가 의대 정원을 늘릴 게 아니라 인원을 수도권에 있는 인구 자체를 정말 강원도가 수도권만큼 살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갖출 수 있는 그런 걸 기본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무작정 의대 정원 늘려서 낙수 의료 거기 가라. 그럼 누가 가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누가 10년 있다가 10년 또 필수적으로 지역에서 하라 하고 나서 10년 있으면 계속 거기에 머물 것 같습니까? 다시 또 서울로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단순한 의대 정원 문제는 정말 아무 생각 없는, 특히 우리 의사 출신 중에 서울대 의료관리학과라는 김 모시기가 하는 정말 의사인데 환자 한 명 안 본 사람이 헛소리를 해대고 있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책들에 속아서 눈속임 당해서 지금 국민들이 그냥 의대 정원 늘리면은 우리는 진료소 많이 잘 받을 수 있고 더 편해지는 거 아니야? 이런 단순한 게 호도하고 있는 게 지금 정부이고 지금 정치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정말 또 하나 와닿았던 것 중 하나가 정말 전국에서 1등에 3,000등까지가 지금 의대 가고 있는 현실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스포츠, 연애, 우리 K-팝도 그렇고 모든 분야에서 정말 1등 아닙니까? 근데 유일하게 꼴찌가 뭡니까? 정치입니다. 정치가 제일 꼴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 그 이유가 우리가 왜 수험생들 1중부터 3청들이 왜 의사를 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만큼 사회적인 전반적인 분위기라든지 그런 것 자체가 의사가 아니면은 뭔가 굉장히 먹고 살기 바쁘고 현실적으로 힘들고 뭔가가 자기가 인정받기 힘든 사회다라고 생각하는데 막상 의사가 돼도 그렇진 않지만은 그만큼 그 현실적인 것밖에 생각 안 하게 되는 그런 사회가 지금 우리나라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런 거를 이용하고 악용하는 게 의대 정원 늘리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공부 잘하는 사람은 다 의대를 가. 그러면은 그만큼 의대를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는 그 욕구를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 욕구를 이용해서 갈망하는 국민들의 단순한 욕구를 이용하는 게 이 포퓰리즘인 자세가 정책이 이 의대 정원 확대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결국 결론적으로는 이 의대 정원 확대는 결국은 모든 국민들의 피해를 보는 그런 악용되는 그런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결국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의대 정원을 늘릴 게 아니라 결국 지역 인프라를 잘 충분히 확충을 하고 거기에서 그 지역에서 남아서 의료를 베풀 수 있고 할 수 있는 그런 의사들이 배분돼서 그 지역에도 지금 의대들이 다 충분히 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의대 나온 사람들이 그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먼저 구축하는 게 가장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렸듯이 인프라 갖춰지고 나서 중요한 게 그 다음에 이제 법적인 그런 겁니다. 지금 하고 있는 아까도 말씀드린 면허 취소법이라든지 필수 의료를 생길 수 있는 어쩔 수 없는 의료 사고에 대한 엄청난 손해배상이라든지 법적 책임 이런 걸 지면 누가 내과 의사라고 누가 산부인과 의사하고 누가 외과 의사를 하겠습니까? 네? 저 같아도 제 자식이 내과 하겠다 외과 하겠다 그러면 저는 뜯어 말리겠습니다. 아니 의사를 하겠다면 저는 뜯어 말릴 겁니다. 지금 저도 이제 중학생 된 딸이 있는데 저 딸이 만약에 의대 간다 하면 지금 말리고 있습니다. 안 할 겁니다. 그럴 겁니다. 그럴 정도로 이런 인프라 문제와 법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부터 충분히 먼저 해결을 해는 게 근본적인 대책인 겁니다. 의료 정책의 가장 기본적인 게 대책이고 그렇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 법적 제도 변화와 함께 돈입니다.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돈은 말씀드렸듯이 진짜 아까 말했던 저 심평원 국회의원 줄이는 거 정말 이런 것들 실질적인 것만 해도 충분합니다. 돈이 모자라다고 이러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도 만약에 이런 걸 못 고친다 그러면 아까 이동훈 회장님이 말씀하셨던 진짜 스웨덴처럼 세금 한 50%씩 온 국민이 50% 내면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근데 그렇게 할 필요도 없이 정말 필요로 하는 정말 적절한 예산 배분만 잘해도 충분히 우리 필수 의료를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해 첫날 많이 추우신데 이렇게 나와주신 많은 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들은 더 많지만 앞으로도 더 나와서 많이 얘기할 거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아까 이동 회장님께서 그러셨습니다. 도움도 없이 온 사람 중에 아마 저가 같은데 이동 회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솔직히 저는 이동 회장님한테 도움받은 게 특별히 없었습니다. 근데 언제나 봐왔던 이제 이동 회장님과 여기 집행부 우리 이사님 분들이 정말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봐왔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보면 제가 여기 이사회에 제일 마지막으로 거의 들어온 이사입니다. 그리고 아까 뭐 솔직히 말하면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뭐 이 집회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 저도 들은 게 있고 뭐 모르겠습니다. 뭐 선거권 있고 솔직히 저도 다른 단톡방에서 막 이상한 소리도 많이 듣고 뭐 이동 회장님들 얘기도 듣고 막 그래요. 근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다른 거 다 떠나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의협 선거를 위해서 그런 걸까요? 우리가 경기도의사회 선거를 제가 나와서 이러고 있을까요? 그러기 위해서 이런 거, 이 추운 날씨, 이 짓거리를 하고 있을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런 밖에 얘기하시는 분들한테 뭐 다른 뭐 구체적인 거 뭐 정황적인 거 다 얘기 안 하십니다. 그래서 그러면 집회에 나오셨냐고 물어봅니다. 저는 이동 회장님하고 아무 연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저는 제 스스로 의료 환경을 바꾸고 싶은 마음에 그 시작이 경기도 의사회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경기도 의사회를 한 것 뿐입니다. 그리고 이동 회장님이 어떻건 다른 건 잘 모르겠고 저는 이 자리 솔직히 지금 의사 단체에서 유일하게 이 집회하고 있는 건 여기밖에 없습니다. 의협도 안 하고 있습니다. 선거 앞두고 있다고요. 뭐하는 짓거리입니까? 1월이면 보건복지부에서 언제 발표할지 모르는 이 중대 막대한 이 시기에 의협은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선거를 위해서 그가 뭔가 선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니 우리 의사들이 무시를 받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의 책임도 있는데 그거를 타파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한 명이라도 두 명이라도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어떤 다른 의도 없이 순수하게 우리 의료계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의사들과 우리 후배 의사들 그리고 나아가 우리 국민들의 의료 환경을 위해서 이렇게 목청 터져라 우리 윤석열 대통령 들을 수 있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 순수한 의도를 우리 모두 국민들이 알고 그리고 동료 의사들도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추운 날씨에 감사드리고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네요. 저는 사실은 성영모 이사님하고 우리 강영화 이사님, 정호진 원장님 이렇게 되게 감사하다. 내가 도와드렸긴 하지만 다 그냥 외면하는 현실에서 끝까지 이렇게 조금 도움받았다고 이렇게 도와주시는 분 감사하다 생각했는데 우리 성세용 이사님 자기 입으로 얘기하자니 난 도움도 안 받았는데 왔다고 도움도 안 받았는데 하시는 저분이 진짜 그죠? 감사한 거예요. 먼저 도와줄 수도 있잖아요. 딱 와서 보니까 이게 맞네. 네, 진짜 열받네. 여러분 동원돼서 왔습니까? 근데 오늘 거기 이상한 그거 전문지 이거는 한 번도 보도 안 하고 동원됐다고는 기사 써. 동원됐다고는. 정호진 원장님 저한테 동원돼서 왔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외쳐야 되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1월달 언제 지금 발표하면서 끝낼지 모르는데 아무도 안 하고 있어요. 아무도 안 하면서 제가 뭐 선거 앞두고 시작했습니까? 계속 해왔어요. 면허취소법도 계속 얘기하니까 뭐요? 면허취소법 잘못됐구나 다 알려졌잖아요. 의대 정원도 최소한 계속 얘기하니까 지금 잘못됐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선거 앞두고 시작한 게 아니라니까. 근데 선거 앞두고 동원했다는 식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그런 사람들은 정말 집회 한번 나와서 단상 여기 한번 서고 그런 얘기를 해야 돼요. 그 인간이 아무도 안 보는 데서
1인 시 피켓치는 한번 들었다니까. 그러면서 우리 집회를 욕해요. 우리 집회를. 자, 우리 정호진 원장님 한번 나오셔서 말씀 한번 해주시고, 예. 동원 안 했습니다. 제가 이분이 자발적으로 오신 거예요. 예, 안녕하세요. 분당 정자동에서 산부인과 개업하고 있는 베일러 이화 산부인과 정호진입니다. 네. 그리고 저도 이동욱 회장님의 그 추진력과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정말 자고 오면 하지 않고, 예, 계속 직진하는 거에 대해서 항상, 예, 리스펙트하고, 예, 최대한 도와야지 하는데 항상 마음보다는 한 행동은 한 10%밖에 안 됩니다. 어쨌든 오늘도 와서 보니까 항상 여기 모여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또 앉아서 들으면, 예, 알고는 있지만 또 정리해서 해주는, 단상에 와서 얘기해 주시는 분들한테 항상 감사드리고요. 저도 밑에서 이제 들으면서 생각했는데, 필수 의료하니까 필수 의약품이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정말 작은 거 아끼려다가 초가상간 태우는 것 같아요. 필수 의약품도 결국은 의약품 약값이 너무 싸게 후려치니까 제약회사들이 약을 안 만들어요. 근데 꼭 필요하니까 그걸 이제 필수 의약품으로 지정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 매독 치료하는 벤자실린 같은 약들, 그런 것들을 정말 싼 약으로 해서, 예, 편하게 썼었는데 너무 싸니까 안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정말 희귀의약품처럼 돼서 그거를 구하려면 일단은 수입된 걸 써야 되니까 비용도 엄청나게 비싸고, 그걸 구하려면 무슨 종이를 써가지고 구하다가, 전 요새는 한 지가 오래됐는데 들어보니까 그런 거를 모으는 대학병원 내지는 최대한 모이는 큰 병원에서 한대요. 그러니까 사실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사실 필수 의료 같은 것도 지금 아까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성형 원장님처럼 저도 의대 가는 것 자체를 이렇게 하고 싶어서 한 거지. 그리고 저희 때만 해도 진짜 똑똑한 사람은 전자공학과 이런 데 갔어요. 그냥 의대는 자기 뜻이 있는 사람들이 간 거지, 편하게 살고 이렇게 좀 끝까지 한다는 그런 건 없었고, 또 과 정할 때도 정말 내외산소나 이런 거를 하는 것이 의사를 했으니까 그런 생각을 했지, 피부과나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폄훼해서가 아니라 정말 저희 때는 그런 개념 없이 자기가 원하는 거 선택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30년 지나면서 이렇게 바뀐 이유는 사실 정책적인 문제고, 더군다나 예전에는 사고가 날 수밖에 없어요. 이 의료는 저희가 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어쩔 수 없는 부분에 대한 거를 커버할 수 있는 정도의 여지를 줘야 되는데, 진짜 그 사고가 한 번 나면 10억 이상씩 때리고 버는 거는 정말 조금 하면 누가 어떻게 무서워서 하겠습니까? 일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그런 그 확률적인 문제에 있어서 저도 지금 이 나이가 됐지만 정말 큰 사고 없이 그나마 분만을 자연스럽게, 저는 사실 분만을 지금도 안 한다고 얘기해 본 적은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냥 줄고 없어서 그냥 안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는 정말로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정말 큰일이니까. 그리고 제가 분만을 자연스럽게 안 한 이유는 DRG 되면서부터인 것 같아요. DRG야말로 개수가 채워야 되는데, 저는 DRG 전에 이제 그 수가대로 먹이는 거 할 때는 사실 나름대로 그냥 먹일 수 있는 거 해봐서 그냥 그럭저럭 한 달에 한두 건이라도 했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자연스럽게 안 하고 있지만, 그런 면에서, 그리고 지금 젊은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들 정말 분만 할 수도 없고 안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성명 선생님 말했듯이 저도 여의사지만 여의사 선생님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남 선생님들이 커버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의사 입장에서는 한참 때는 아기도 키워야 되고, 왜냐하면 여의사지만 엄마거든요. 예, 그 아기도 키워야 되고 하는 그런 한계점.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성적으로 따질 수 없는 남자쌤들이 커버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이 너무 힘든 여건이 되어서 사실 여러 가지로 답답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동욱 회장님이 그래도 꾸준하게 정말 이렇게 꾸준하다는 게 힘든 것 같아요. 한두 번 하고 말 수는 있는데 정말 그러니까 정말 힘드실 텐데 이 집회를 계속 꾸준히 끌고 나와 주셔서 매번 오지 못하지만 항상 감사드리고 있고 하여튼 여력이 닿는 대로 사실 저 그 할머니거든요. 그러니까 딱 오후에 저희 딸이 사실 산부인과인데 지금 아기 키운다고 둘째 낳고 애국자입니다. 그래서 아기 돌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 딸만 봐도 이런 힘든 일에 대해서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잠깐 봐주고 나오는데 나보고 정말 시간도 없는데 안 가면 안 돼. 그랬어요. 아니야, 빚져서 가야 돼. 그러니까 마음의 빚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하여튼 어쨌든 이렇게 나서서 꾸준히 해주는 이동욱 회장님이 아프지 마시고 그 다음에 저희가 정말 감사한 분들이 많으시니까 힘내시고 그 다음에 이 의료 환경이 정말 좀 나아져서 그리고 의사를 보내려고 하는 엄마들 아빠들이 이 의사의 여건을 정말 제대로 봐야 됩니다. 아까 말했듯이 지금 현재 한 30대 중후반 하는 의사쌤들은 자기 자식들이 자기가 하고 있는 내과나 산부인과 한다 그러면 뜯어 말릴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변해서 정말 의사는 마음이 따뜻하고 내가 줄 수 있는 걸 줄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의사를 결정하는 상황이 되고 그 다음에 제대로 된 그런 정책에 의해서 해야 되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호진 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이제 의사들 얘기를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제 국민 대표 한 분 말씀 듣고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동원 안 했습니다. 아시겠죠? 이 동원이라는 말에 내가 오늘 완전 꽂혔는데 야 인간아 동원 안 했다니까. 여기 동원한 사람 그 인간이 지금 유튜브 보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거라니까. 여기 동원된 사람 없다고. 근데 그 사람 말을 참 교묘하게 해요. 명예훼손 안 걸리려고 동원된 의혹이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럼 듣는 사람은 동원됐나? 동원됐다고 단정은 안 해. 동원된 의혹이 있다 이렇게 하면 우리 순진한 성세용 이사님 같은 분은 동원됐구나. 사람이 워딩을 대충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하는 건 올바른 의료제도, 아까 전에 말했지만 상생입니다. 상생. 의사도 좋고 국민도 행복한. 의사가 행복해야 국민도 행복한 거예요. 의사가 우거지상으로 치료하면은 치료가 되겠습니까? 의사가 즐거워야 보람이 있어야 필수 의료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야지 되는 거지. 이재명이 보세요. 이재명이 이번에 한 거 보니까 난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자기는 부산에서 헬기 타고 서울대학까지 가. 그 밑에 보니까 내 목은 중요하니까 목이 민감한 부위잖아요. 야 어떻게 국민들은 지방에서 치료받으라 그러고 지역의사 만들어서 지방에서 하고 공공의사 이렇게 하면서 그런 잘못된 것들을 우리는 좀 반드시 바로 잡아야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 퇴근하셨는지 모르겠는데 퇴근하시기 전에 짧게 빨리 얘기하시면 나가시다가 들을 수도 있습니다. 들어오세요. 자, 이승현 대표님 거기 한번. 오늘 이렇게 춥고 또 새해를 맞이했는데 이렇게 추운 날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나라의 의료를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으로 나오신 분들인 거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동국 회장님께서 이 자리에 동원된 것 같다고 얘기한 사람 누군지 양심을 팔아도 너무 파는 사람입니다. 여기에 동원된 사람이 누가 있단 말입니까? 우리가 무슨 뭐에 미쳐서 나라에 이렇게 동원돼서 추운 데도 나와서 하는 사람들입니까? 하고 싶은 말을 똑바로 바로 올바르게 전해 주십시오. 우리는 절대 동원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는 국민 대표로 나온 사람이고요. 여기 다들 나라를 생각하는 애국자십니다. 우리 이동국 회장님은 의료계에서 정말로 이 의료를 어떻게 하면 또 올바른 의료를 할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경기도 의사협회를 이끌어 가시면서 여기 앞에 다 오신 분들 너무나 의료계에서 훌륭한 분들 아니십니까? 그런데 무슨 동원입니까? 당신들은 동원합니까? 말이면 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진실로 의대 증원을 반대하기 때문에 의사가 남아 돕니다. 필수 의료 의사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정신적, 금전적, 경제적인 모든 여건을 잘해달라고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조기영 복지부 장관 뭐하는 사람입니까? 이 나라의 건강 복지부를 똑바로 하고 계십니까? 왜들 그러십니까? 같은 나라, 우리나라의 한 나라에서 왜 각자 생각이 틀린 생각을 한다는 것은 사상과 이념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는 분명히 말합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렇게 추운 날 여기 모으신 여러 의료업계에 계신 분들, 여기 경기도 의사협회 이동국 회장님을 비롯하여 여기 다 오신 분들 얼마나 훌륭한 분들입니까? 이런 분들이 말씀하신 것 잘 들으시고 유튜브 좀 봐주십시오. 그러셔서 정말로 이것이 이 의대적으로 하면 안 된다 하는 걸 바로 알으시고 다 이거 보실 줄 압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은 정말 아까 말씀하셨듯이 대통령 되기 전에 검사를 몇 수, 8수인가? 몇 번 하셨다지요? 9수! 그런 분이기 때문에 끝까지 가시는 겁니다.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합니다. 정말로 지지하기 때문에 이 나라의 의료업계 망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온 겁니다. 대통령님, 다른 거는 몰라도 의대 지원은 절대 안 됩니다. 반대합니다. 이것이 무슨 국민의 건강을 가지고 좌우지정하고 무슨 짓 하는 겁니까? 저희는 동원된 사람 한 사람도 없고 우리 스스로가 이 나라를 기다려서 추우나 더우나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올 겁니다. 끝까지 의대 지원 반대되는 날까지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대통령님, 윤석열 대통령님, 의대 지원 절대 반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원래 구호 안 하셔. 구호를 안 하시고 어디다 하시고. 우리 이승려 대표님이 카리스마가 있어서 그 동원됐다고 말하는 사람 벌벌 떠는 것 같아. 영상 보다가 이게 그러면서 막 그저 체구는 작으신데 카리스마 빡 있잖아요. 성세영 이사님, 그 방에다가 동원된 사람 없다고 하나 올려주세요. 아시겠죠? 카톡방 그 방에다가.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실 앞에 윤석열 대통령의 구수 정신을 본받아서 우리도 끝까지 갑니다. 끝까지. 구수가 아니라도 십수라도 찔긴 놈이 이깁니다. 찔긴 놈이. 센 놈이 이기는 거예요. 한두 번 하고, 의사들의 문제가 그게 한두 번 하고 에이 안 되네. 그냥 포기는 배추 셀 때만 하는 거예요. 배추 셀 때만. 나머지는 그냥 윤석열 대통령의 구수정신으로
예? 우리가 한번 올바른 세상 한번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나도 미쳐서 이러는 거예요. 미쳐서. 오늘 우리 아들이 왔다가 미국 갔다고 오늘 4시에 내가 아들 그 공항 배웅해 줘야 되는데 일주일 왔다가 또 한 1, 2년 후에 오는데 내가 여기 왔다니까요. 예? 미쳐가지고 그렇지만 우리가 다 그런 마음으로 하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여기 왔다니까. 아들 새끼도 그냥 팽개치고. 맞아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 같이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 삐딱한 인간들이 있다니까요. 내가 들으라고 지금 계속 하는 거예요. 유튜브 그 몰래 보면서 삐딱한 인간들. 이때까지 여기 집회하는 거 기사 한 번도 안 썼는 인간이 동원됐다고 기사 쓰는 그게 기자입니까? 그게? 그런 전문지는 없어져야 돼요. 그런 전문지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여기서 이렇게 우리가 이 추운 날 외쳤는 그 보람이 있을 겁니다. 오늘 감사드리고 우리 마무리할 때 다 같이 이제 일어나셔서 이게 피켓을 3번씩 들고 내리고 하면은 자 유튜브나 사진 찍으실 분들은 앞으로 오시면 이 사진이 잘 나오더라고요. 쫙 하셔서 자 피켓 다 들으셨죠? 피켓 없는 분 사무국에서 다 갖다 드리세요. 피켓 큰 것들 다 갖다 주셔서 큰 걸로 3번씩 들고 우리가 크게 한번 외치겠습니다. 이재명은 왜 서울대병원에서 부산에서 헬기 타고 가서 치료받나? 경기도 의료원에서 치료 안 받고 부산에서 치료 안 받고 자기는 서울대병원 좋다고 가서 치료 받으면서 국민들은 공공의사, 낙수의사, 지역의사에게 치료받으라는 그런 내로남불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의사, 공공의사, 낙수의사, 국민들도 거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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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들도 거부한다. 거부한다, 거부한다, 국민들도 거부한다. 그렇게 조금 업그레이드해서 낙수의사, 공공의사, 지역의사, 국민들도 거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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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들도 거부한다. 필수의료, 무너진 필수의료 확인 사살하는 의대 증원, 국민들은 거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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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들은 거부한다. 필수의료 무너졌다. 대한민국 의사들은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의사들은 일어나라. 대한민국 필수의료 무너졌다. 국민들은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국민들은 일어나라. 예, 하여튼 우리가 의사들 일어나라, 국민들 일어나라. 우리가 일어나야 됩니다. 아시겠죠? 걔들은 뭐라 그러냐면은 너네들이 그만하래. 그게 말이 됩니까? 자기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우리 보고 그만하래요. 그러면서 뭐래? 너네들 해봤자 별 소용도 없대. 소용이 있는지 없는지 봤어요? 예? 그래서 다 안 하면은 그 칼럼 썼는 인간 주장대로 다 안 하면은 뭐가 되는데, 자기들이 일어났으면 벌써 끝났을 문제를 안 일어나니까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 구수하듯이 끝까지 하는 거 아니에요. 자, 일어나라 한번 크게 외치면서 집회 마무리하겠습니다. 필수의료 무너졌다. 의사들은 일어나라, 일어나라.